스마트한 자산 관리와 강건한 투자 전략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더 스마트 채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효율적 방법이 있을까요? 이 채널에서는 이러한 방법도 소개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의문이 생기거나 생각이 다르면 편하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투자에서 확률적 요소 없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한 백테스팅이나 경험에 의한 감각 또는 차트상의 보조지수를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확률적 요소가 작용하는 거죠. 만일 어떠한 확률적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수익을 바란다면 그것은 도박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핏 할아버지의 스승이자 뛰어난 투자자였던 벤자민 그레이엄은 일찍이 투자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투자 행위란 철저한 분석의 바탕을 두고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당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을 말하며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글에는 가장 기본적인 두 요소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철저한 분석은 투자의 도구, 수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안정성과 수익성은 투자의 성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투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먼저 투자의 도구, 수단은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란 장기 투자와 같은 가치 투자, 그리고 매크로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 진행하는 영역이고요. 기술적 분석이란 수익 매매 같은 트레이딩, 퀀트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들이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의 목표, 성과를 나타내고 분석하는 요소로 수익률, 손실률, 승률, 변동성, 그리고 투자 비율 등이 있습니다. 각 요소에 대해 천천히 알아볼 예정인데요. 지금 투자하시거나 투자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카지노를 생각해 봅시다. 카지노에는 그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과 그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각각을 카지노 운영자와 갬블러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갬블러는 돈을 잃게 되고요. 카지노 운영자는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면 당연히 카지노 운영자처럼 행동해야겠죠. 카지노 운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게임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표적인 카지노 게임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승률이 50%와 60% 사이에 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카라는 52%, 슬롯머신은 56%, 그리고 블랙잭은 52.3% 이렇게 되는데요. 이 승률은 어디까지나 카지노 운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승률입니다. 바꿔 말하면 갬블러 입장에서 승률 50% 미만인 거죠.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가 카지노 호텔에 뛰어들기 전 확인한 수익은 카지노 호텔의 수입이 일반 호텔의 40배 정도로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게임을 통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거죠. 여기서 확률 게임의 1 규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승리와 패배에 대한 보상이 같은 경우 승률이 50% 이상일 때만 참여한다 입니다. 당연하죠. 다만 이러한 확률은 많은 횟수를 진행할 때 비로소 가치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승률이 50% 이상이라더라도 파산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베팅 비율이 높아질수록 파산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때문에 카지노 운영자는 베팅 상한액을 정해놓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파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파산 게임을 해봅시다. 먼저 산술적 베팅입니다. 기본적 요소로 승률, 자산에 대한 베팅 비율, 그리고 승리와 패배에 대한 보상입니다. 승률은 50%보다 조금 높은
51%로 설정하고 베팅 비율을 바꿔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리와 패배에 대한 보상은 각각 1과 -1로 절대값이 서로 같은 조건인 거죠. 승패는 랜덤 함수와 승률을 비교하여 얻어지로 설정했고, 그리고 승패에 따라 전체 자산이 베팅 금액만큼 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베팅이 1000번 이루어진 후 최후에 남는 자산을 파이널 스코어에 표시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베팅 비율이 바뀔 때 파산 비율과 최종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사실 오른쪽에 미리 20번씩 계산해서 얻은 결과를 평균 내역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보시면 베팅 비율이 증가하면서 파산 비율도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베팅 비율이 2%일 때, 그리고 베팅 비율이 3%일 때, 또 베팅 비율이 5%일 때, 그리고 7%일 때, 또 10%일 때.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샵 밸류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파이널 스코어에 수치가 없이 샵 밸류가 나오는 건 이미 파산했기 때문에, 즉 남은 자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요. 지금 보시면 대략 200회 정도 진행했을 때 자산이 0에 수렴해서 더 이상 베팅할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결과는 어디까지나 확률적이기 때문에 20차례 반복 계산해서 나온 값을 평균해서 계산해 표시. 결과에 대해 해석해 보면 베팅 비율을 증가시키면 파산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됩니다. 높은 베팅 비율은 큰 변동성을 갖는 것이므로 단 몇 번의 패배에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술평균적인 규칙은 주식에서 단기 매매에 비교할 수 있고, 베팅금은 투자 종목의 하루 변동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확률 게임의 이 규칙은 승률이 50% 이상이더라도 베팅 비율을 높이면 파산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규칙을 알아보기로 하죠. 세 번째로 볼 것은 기하평균의 파산 게임인데요. 이것도 엑셀에서 수식을 봅시다. 기하평균은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TQQQ의 승률과 수익 손실인데요. 지난 50여 년간의 변화를 하루 단위로 분석할 때 얻은 승률 56.2%와 승리에 대한 보상 2.4%, 즉 상승률 평균이 2.4%이고요. 하락에 대한 보상 마이너스 2.74%, 즉 하락 평균률이 2.7%가 됩니다. 즉 상승의 경우가 하락의 경우보다 조금 많지만 한 번의 하락이 한 번의 상승보다 더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러한 조건에서 산술평균 계산과 유사하게 1000번 베팅한 최종 결과를 얻고 이를 다시 20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얻었습니다. 결과 계산식을 보시면 산술평균에서는 바로 전 단계의 자산에 베팅금을 더하도록 하고, 기하평균에서는 바로 전 단계의 자산의 수익률과 손실률을 곱하도록 했습니다. 산술평균의 파산 게임과 마찬가지로 레버러지를 증가시킬 때 파산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각각 20번씩 계산하고 그 평균값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이 오른쪽 그래프인 것이고요.
이렇게 구한 기하 평균의 파산 게임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3배 레버러지일 때 파산 비율은 10%가 안 돼 보이고 대략 5% 또는 그보다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1000회 베팅의 결과, 즉 대략 4년 투자의 결과입니다. 이보다 긴 50여 년의 투자 기간 동안 파산할 확률은 당연히 더 높아지게 되고요. 닷컴 버블의 99.7% 하락도 확률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산 비율은 레버러지가 높아질수록 빠르게 증가합니다. 확률 게임의 3규칙은 레버러지 상품의 파산 비율은 레버러지 비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파산 비율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수익률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전 자산에서 투자 비율을 적절히 낮추는 것입니다. 이 계산법은 홍용찬의 즐거운 주식 이야기에서 제시한 방법을 채택한 것이고요. TQQQ의 경우 최적 투자율은 약 44%. 그러니까 전체 투자 자산이 1억 원이라 할 때 그 자산의 44%를 TQQQ에 투자하면 수익과 파산의 최적 비율을 얻는 것입니다. 단, 이때의 자료는 TQQQ 2020년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에 사용한 엑셀은 모두 링크에 달아 놓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 대상의 확률적 부분, 즉 수익률, 손실률, 승률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계산할 수 있는 최적 투자 비율을 확인합시다. 확률 게임의 3가지 규칙으로 첫 번째, 승률이 50% 이상일 때만 참여하고 두 번째, 승률이 50% 이상이더라도 베팅 비율을 높이면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마지막으로 레버러지 상품의 파산 비율은 레버러지 비율에 따라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종목에서 수익률과 손실률 그리고 승률 등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투자 안정화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